자유민주진영은 글로벌리스트들이 10단계 앞서 계획하고 실행하며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세계주의자들은 정보와 권력을 통해 치밀한 세계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다는 하늘이 정한 이치가 있습니다. 이는 영구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들이 10단계를 내다보고 빈틈없이 추진해도 1단계부터 9단계 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목표 도달이 불가능해지며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도 타격을 입고 궤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은 단계를 오르면서 저항에 부딪히면 바이러스처럼 계속 변이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한계가 점점 노출되고 인류는 이들의 정체를 점점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세계주의자들은 수많은 사회적, 법적 관습을 무시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도 상관없이 전체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세계주의자들은 흥분과 아드레날린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공공이란 미명하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통과시키려고 떠들썩했습니다. 서로 계획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권력과 힘으로 강제 실행하려 했고 그때마다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세계주의자들이 주창하는 그레이트 리셋의 코로나 팬데믹 의제는 미국에서부터 무너졌고 이어 유럽으로 갔으며 다음은 기타 다른 국가에서 도미노처럼 저항운동이 확산됐습니다. 1월 13일 미국 대법원이 미국 정부는 코로나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1월 26일 영국 정부가 모든 코로나 제한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유가 모이면 결국 퍼지게 마련입니다. 백신 강제와 봉쇄 조치에 대한 세계인의 저항은 모든 것의 핵심이었는데 비록 세계주의자들이 의료 폭정을 시행했지만 보수 세력들은 이러한 조치를 차단하면서 저항의 불씨를 키워냈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바이러스가 우한연구소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나왔으며 미국 국립보건원의 앤서니 파우치는 우한연구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능 강화 연구를 위한 자금을 계속 지원했다는 증거도 밝혀졌습니다. 즉, 초기 바이러스를 우한연구소에서 기능 강화 연구와 실험을 통해 생물무기화했고 이 과정에서 서구 세계주의자들과 중국 과학자 사이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또 세계주의자들의 구심점인 세계경제포럼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코로나 실제 상황이 발생하기 불과 2달 전인 2019년 10월 18일 뉴욕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시뮬레이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벤트 2011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은 주류 언론과 빅테크의 소셜미디어들이 내러티브에 맞지 않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것에서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과 함께 앞으로 발생할 거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치명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벤트 2011은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명의 초기 사망을 예측했으며 WHO는 감염 치사율이 인구의 3% 이상까지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주의자들과 주류 언론은 지난 2년 동안 대중에게 코로나 사망률이 현재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61개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의 평균 치사율은 0.26%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는 그 정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야생으로 보내지면서 본래의 기능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져 극적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악의 힘을 제압하려는 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계주의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예상치는 크게 떨어져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했으며 최근 빌 게이츠는 다음 팬데믹을 예고하는 등 좌충우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팬데믹에 실패한 세계주의자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모멘텀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집중력을 분산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럴 때마다 전쟁 긴장을 조성하는 플랜 B 전략을 실행해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필요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전쟁 대비 상황을 항상 테이블 위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상정해놓고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도록 계속 군부를 떼고 있었습니다.
때맞춰 바이든 정부와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믿고 반러시아 정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러시아가 침공하자 바이든 정부와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란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민들은 러시아 침공에 맞서 단독으로 영웅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은 세계주의가 추진하는 다음 의제를 겨냥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첫째, 팬데믹 문제를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방법으로 조용히 폐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계주의자는 팬데믹이 이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행한 수많은 거짓말을 해명하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이 필요한데, 전쟁은 많은 사람의 시선과 생각을 돌려놓기에 충분한 방법입니다. 둘째,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요. 경제 불안정이 이제 과도하게 전 세계에 몰아닥칠 겁니다. 인플레이션, 가스 가격, 식량 위기 등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협은 점점 더 가중되고 확대돼 광범위한 경제적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긴장 고조는 세계주의자 반대자를 위협하고 제거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미국 선거와 정치권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좌파의 주장은 얼마나 노골적이었습니까? 이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지만 좌파들은 이러한 논리를 끊임없이 선전하고 부추겨왔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세계주의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의 저항이 일어나면 좌파는 시위대를 자유를 위한 저항이 아니라 러시아 공작원, 반역자, 반란군 등으로 모함해 기소할 겁니다. 이는 최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트럭 기사들의 자유후송단 시위 진압 과정에서 트럭 운전사들을 테러범으로 몰며 무차별 진압하고 구속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주의자에게 국면 전환의 호재가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이후에 새로운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